네.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혹시 한번 네. 지목해 주시면. 아니 난 뭐 내가 하면 편파적이라 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저기 황영기 기자님, 홍영희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 YTN 홍민기 기자입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취임 이후에 일본까지 셔틀 외교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제 과거사 문제로 조세희 탄광 문제 언급하신 것도 좀 인상 깊었는데요. 이제 접근하기 쉬운 과거사 문제부터 좀 풀어보겠다는 의도로 읽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또 독도 문제 같은 상대적으로 좀 복잡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게 있는지 혹은 어떻게 접근하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인 간 관계도 좋아하는 점, 싫어하는 점 있죠. 애인 사이에서도 싫은 점 있잖아요. 아이고 저건 정말 고쳤으면 좋겠는데 가끔씩 그게 너무 드러나서 싸움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근데 사람 관계도 그런 것처럼 국가 간 관계는 더 복잡하고 다면적이고 다층적이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협력해야 될 점도 있고 규명해야 될 점도 있고 싸워야 될 점도 있고 또 같이 웃어야 될 점도 있고 그렇죠. 근데 하여튼 한일 관계든 뭐 한중 관계든 뭐 어떤 관계든 간에 좋은 측면들을 잘 키워가고 유익한 점들을 더 확대 발전시키고 좀 부정적인 측면, 좀 어려운 측면들은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에 매달려가지고 다른 쪽을 희생시킬 필요는 없죠. 근데 정치를 하다 보면 그런 유혹이 많아져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저는 더 이상 선거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을 또 국익을 대표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게 가장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한가, 대한민국 국민의 삶에 더 도움되느냐를 따져봐야죠. 독도 문제, 위안부, 강제징용 뭐 다 중요하죠.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그래도 그걸 전면에 내세워서 싸우자고 가면 아마 국내 여론 결집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궁극적으로는 국익에 더 도움되지는 않는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 하나씩. 그리고 이때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도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상대가 용인할 만한 또 수용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가는 게 좋죠.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실현 가능한 또 점진적인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고 또 우리가 협력화해야 될 긍정적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키워야죠. 제가 계속 경제 문제, 저는 원래 약간 가치지향적인 사람인 건 맞는데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서 일단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데 민생 개선에 주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외교 문제가 민생 개선에, 경제 상황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한일 협력, 경제 협력, 교류 협력 여기에 좀 주력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더 비중을 두냐는 문제겠죠. 그러다가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양고의 최저선도 있죠. 뭐 그런 것들 우리가 미리 부각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지금. 근데 왜 손이 갈수록 늘어나요? 네,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 대변인께서 충분히 설명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연합뉴스 황영 기자님.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황윤기 기자입니다. 저는 코스피 지수에 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어제 4,900선을 돌파해서 5,000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대단한 성과이지만 상승폭이 첨단 기술 위주의 일부 종목에 집중되고 펀더멘털의 뚜렷한 개선이 없어서 다시 급격한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에 지금의 코스피 상승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리고 한국 경제가 이 정도 수준의 코스피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특정 섹터 또는 특정 종목 중심으로 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급격하게 내릴 수 있지 않냐. 약간 논리 무슨 것 같아요? 즉 대부분의 종목은 오르지 않았다. 그럼 떨어질 일도 없겠죠. 그게 문제이긴 해요. 모두가 다 오르면 좋죠. 근데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모두가 다 오를 수 없어요. 개선되는 업종도 있는 것이고 개선되지 못하는 업종도 있는 것이고 저평가된 종목도 있고 고평가된 종목도 있죠. 주식시장은 세상 만사만큼이나 다종다양하죠. 안 오르는 것보다 오르는 게 낫죠. 오르는 데는 또 오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내리는 데는 내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급격하게 뭐 그렇게 쉽게 막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 쉬우면은 과거에 왜 3,000포인트도 못 넘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했겠어요? 넘긴 넘었군요. 저는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는 없어요. 저도 모르죠. 전문가들도 못 맞히던데? 그러나 기본적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선거 전에 드렸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대한민국은 저평가되어 있다. 객관적 지표상 명확하다, 그거는. 보통 한 절반에 가깝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지표도 그래요. 예를 들면, 뭐 핵심적인 지표가 주가 순자산 지수, PBR이라고 그러나요? 누가 PBR, PER 잘못 말했다가 엄청 혼나고 있던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거를. 저도 가끔 헷갈리는데. 현재는 주가 순이익 지수, PER. 이게 엄청 낮잖아요. 대만보다 낮단 말이에요. 저개발 국가보다 낮아요. 대한민국이니까. 왜? 대한민국이니까. 그 핵심 이유가 뭐냐? 제가 그거는 제 나름대로 분석한 이유는 몇 개가 있죠. 첫째, 한반도의 평화 리스크. 저기서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맨날 전쟁할 듯 하는데 그게 한국 주식 살 거예요. 대만 주식 살 거예요. 대만도 저기 중국이 뭐 침공을 한 해 만에 그러긴 하지만 우리보단 덜하다. 뭐 차라리 뭐 일본 거 사죠. 예를 들면 미국 거 사지. 이 평화 리스크. 두 번째로는 저 한국 주식은 못 믿겠더라. 경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갑자기 떼가지고 분리 상장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먹어보고 알맹이를 쏙 빼가더라. 내가 분명히 송아지 밴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가 주인이 남이요. 이거 화나요, 안 나요? 그 송아지 소를 왜 삽니까? 안 샀죠. 경영 리스크, 시장 리스크. 이 맨날 주가 조작하고 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정치 리스크죠. 이게 뭐, 나라가 어디로 갈지를 아무도 모르고 뭐 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때문에 저평가되고 있는데 요거를 해서 해결하면 개선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선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정권이 바뀌는 것만으로 3,000원 넘어갈 거다. 왜냐하면 이 중에 정치 리스크가 해결될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평화 리스크가 그것도 뭐 전쟁하자고 그러고 막 무인기 띄우고 무슨 전투 헬기 막 국경선에 막 왔다 갔다 떼지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 지배구조는 고칠 가능성이 있는데 주가 조작은 혹시 규제될 수도 있는데 이런 기대만으로 3,000 넘어갈 거다. 3,000 넘잖아요. 대신에 이 네 가지를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정부가 하지 않습니까? 진짜 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한다는 걸 확실히 제가 보여줄 거예요. 근데 그냥 주가 조작하는 사람 정신 차리라니까요. 우량주 장기 보유하세요. 그 정신에. 그러니까 이거 없어진다. 경영 지배 리스크. 그거 없애야죠. 공정하게. 한 주를 가진 주주나 100주를 가진 주주나 한 주에 대해서는 똑같이 취급한다. 이거 확실하게 보여주면 매수가 늘어나겠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평화 리스크 지금 무슨 저자세니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던데 그럼 고자세를 한 방 뜰까요? 북한하고? 그 바보 같은 그것도 신문 사설이라고 그런 걸 쓰고 있어요. 예? 고자세를 한 판 붙어줘 그냥? 그럼 경제 망하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가장이 뭐 성질 없어서 그냥 직장 열심히 꾸벅꾸벅 다닙니까?
다 삶에 도움이 되니까. 참을 건 참고 또 설득하고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평화적인 정책을 취해 나가면 이것도 앞으로 계속될 거니까요. 또 이런 리스크가 줄어들잖아요. 똑같이 평가만 돼도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근데 그 숫자를 말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4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5천 얘기는 솔직히 아니고 5천을 바라보는. 근데 5천을 넘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거기는 요인이 있죠. 우리가 예측 못했던 게 있어요.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 예측 못한 정도의 화랑이죠. 그건 예측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천을 넘어가네 만에 그러고 있는데 오늘 아까 보니까 떨어졌던데 많이 안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속이 말해서 대기 매수세가 엄청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밤 분위기로는 확 떨어졌어야죠. 그죠? 어제 미국장이나 국제정세에 비춰보면 대폭락을 했어야 되거든요. 지금 얼마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우리 장의 지금 현재 상황이죠. 그리고 저는 이게 주가를 뭐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게 아니고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본 게 제가 그때도 선거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국민의 재산을 늘리는 겁니다. 국가의 부를 늘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기업이 왜 싸구려 취급을 당합니까? 아니, 똑같은 금 한 돈 반지인데 이재명이가 가진 거는 2만 원이고 저분이 가진 거는 5만 원 또는 저분이 가진 건 80만 원이에요. 왜? 말이 안 되잖아요. 가난하잖아요. 제 가격 받아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반지가 한 돈짜리인데 이거 80만 원짜리야 라고 평가받으면 내 재산이 수십 배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곡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정상화. 중요하잖아요. 이제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상을 찾아가는 중. 그리고 이제 혹시 대폭락이 오지 않을 그건 저도 모르죠. 그러나 뭐 투자는 신중하게 자기 판단하에 해야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첫 주식 투자를 본의 아니게 소형 작전주를 샀다가 대성공을 하는 바람에 간이 부어가지고 그 다음에 마구 소형 주를 마구 샀다가 IMF를 맞아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제가 풋 옵션 거래까지 했었어요. 선물을 넘어서서 선물도 하고 풋 옵션까지. 근데 IMF를 맞았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풋 옵션을 팔았는데 1,000원, 2,000원 벌겠다고? 완전히 막 엉망진창이 돼서 전 재산을 날렸는데 그 다음부터 교과서대로 해서 본전 찾았다고 했잖아요. 여튼 주식 투자는 각자가 알아서 잘 해야 되는 일이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정상화는 꼭 필요하고요. 정상화 과정 중에 있다. 네. 떨어질 거 얘기 물어보지 마세요. 네. 대통령님 지금